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요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정말 스테이블 코인 이거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죠. 관심도 정말 높고요. 마침 최근에 한국은행에서요.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연구자료 뭐 이런 걸 넘어서요. 사실상 앞으로 한국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 네, 로드맵 성격까지 띈다고 봐야 해서 더 주목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 로드맵이요? 그동안 논의됐던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의 백서 수준의 종합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이 첫 시간에는요. 이 보고서의 핵심이 뭔지 좀 파헤쳐 보고요.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논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할까? 그 맥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길이 정말 한국형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가 중요한 게 그냥 뭐 현황 분석이나 해외 사례 소개, 여기서 그친 게 아니거든요. 한국의 금융 현실, 또 규제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규율해야 할지 그 정책 방향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무게감이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하실 수 있게 이 보고서 전체를 딱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걸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문장이라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 네, 이 문장이 보고서의 핵심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을 써도요,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언제든 약속된 가치로 교환될 수 있다. 이런 신뢰 있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딱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걸 안심하고 화폐처럼 쓰기 어렵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그렇죠. 불안하면 못 쓰죠.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의 시작은 이거 기술적으로 되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 여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고 또 유지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걸 한국은행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본질은 신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기술은 신뢰를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죠.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다. 아, 정말 화폐의 본질을 꿰뚫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신뢰 그리고 제도적 보장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혹시 과거 경험에서 얻은 교훈 이런 게 좀 작용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화폐 역사를 보면 이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들이 있거든요. 보고서에서도 시사점을 얻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왜 신뢰 구축이 중요한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례들인가요? 첫 번째는 19세기 미국 같은 곳에서 있었던 자유은행 시대, 즉 프리뱅킹 시대입니다. 자유은행 시대요? 네.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민간은행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은행권을 발행했던 시기예요. 이런 쪽으로만 보면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화폐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죠. 경쟁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완전 달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듣기에는 좀 흥미로운 시스템 같기도 한데요. 가장 큰 문제는요. 화폐의 핵심 속성 중 하나, 바로 단일성. 이게 완전히 붕괴됐다는 겁니다. 단일성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해서 같은 1달러짜리 지폐라도요. 어느 은행이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실제 가치가 막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아, A은행이 1달러랑 B은행이 1달러가 달랐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재정 상태 좋은 은행 지폐는 액면가 그대로 쳐주지만 좀 부실한 은행 지폐는 반값에도 안 팔리거나 심하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와, 상상만 해도 혼란스럽네요. 물건 살 때마다 이거 얼마짜리인지 따져봐야 하고. 그렇죠. 물건값 치를 때마다 이 지폐 진짜 가치 있는 건가, 얼마 쳐줘야 하나, 이걸 다 따져야 하는 극도의 혼란 상태였던 거죠.
결국 이런 불편함, 불안정성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강력한 중앙은행 중심으로 화폐 발행을 통일하고 관리 감독하는 지금의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화폐의 보편적인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뭐 이런 교훈이군요. 네,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네, 궁금합니다. 이건 반대로 국가,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 주체였는데도 신뢰를 잃어서 실패한 경우입니다. 바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시절에 발행된 당백전입니다. 아, 당백전. 국사 시간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경복궁 중건 비용 같은 거 마련하려고 급하게 찍어낸 고액 화폐였는데요. 이게 액면가는 당시 쓰던 상평통보의 100배였어요. 근데 실제 들어간 구리 같은 금속 가치는 한 5, 6배?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와, 100배라고 써놓고 실제 가치는 5, 6배. 네, 그러니까 국가가 찍어낸 돈인데도 표시된 가치랑 실질 가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아무리 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당백전의 실질 가치를 의심했고요. 아무도 액면가 그대로 받으려고 안 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값을 막 폭등시키거나 아예 당백전은 안 받겠다고 거부하고. 결국 경제가 엄청 혼란스러워졌겠군요. 네, 맞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경제 혼란만 일으키고 그냥 단기간에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발행 주체가 누구냐, 뭐 민간이냐 국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화폐 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국가라 할지라도 신뢰를 얻지 못하면 화폐는 성공할 수 없다. 네, 자유은행 시대는 민간 발행 실패, 당백전은 국가 발행 실패. 둘 다 결국 신뢰 문제였던 거죠. 그렇군요. 두 사례를 종합해보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술이 새롭다, 이걸로는 안 되고 그 가치가 1원 이퀄 1코인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믿음,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계속해서 제도적 틀 안에서의 관리 감독, 그리고 신뢰 확보 장치,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역사적 교훈이나 신뢰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뭐 혁신을 무조건 막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명확히 해요. 지속 가능한 혁신은 지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소위 말하는 안전하게 잘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뭐 혁신적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잠재력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 무조건 반대는 아니군요.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이거는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붙는 거죠. 안전하게 잘 설계된 혁신을 지지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안전하고 잘 설계된 방식이라고 보는 건가요? 도입 방식 같은 거요? 보고서는 초기 도입 방식으로 은행 중심의 단계적 접근, 이걸 제시합니다. 은행 중심이요. 네, 이미 뭐 예금 받고 지급 결제 처리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 ALL 같은 규제도 잘 준수해왔잖아요, 은행들은. 그런 경험과 인프라를 갖춘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상환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게 초기 신뢰 확보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은행이 일종의 신뢰의 닷,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군요. 네, 맞습니다. 신뢰의 앵커,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면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예금 증서, 이걸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금 토큰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금융기관 간 거액 결제 시스템, BOK 와이어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과의 상호 운용성, 이걸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언제든 안전하게 현금이나 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또 전체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구상입니다. 혁신은 받아들이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인 은행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자, 그럼 한국은행의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에서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희 관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한국은행 보고서의 방향성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요,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만들려면 몇 가지 좀 추가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정책 원형 유지 플러스 기술 업그레이드. 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원형은 유지하고 기술만 업그레이드한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금융규제의 근본 원칙까지 막 흔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기능은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거 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라고 하죠. 또 기술 방식에 상관없이 규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기술 중립성. 그리고 똑같은 위험을 만들면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이런 기존 금융 규제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만 블록체인 같은 좀 더 효율적인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아, 제도의 일관성이랑 안정성은 지키면서 기술의 혜택만 딱 취하자. 이런 거군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의 현실성입니다. 역할 분담이요? 네,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요, 어느 한 주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좀 어렵다고 봐요.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할 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상환,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신뢰와 규제 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은행 같은 기존 금융기관이 신뢰 인프라를 딱 책임지는 게 현실적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쓰도록 퍼뜨리는 거, 사용성 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용자한테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요? 이건 사용자 경험, UX나 플랫폼 운영에 강점이 있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뭐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영역, 이런 프로그래밍 가능성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은행은 신뢰 담당, 빅테크, 핀테크는 확산과 편의성 담당, 블록체인 기업은 기술과 기능 담당, 이렇게 각자 강점을 살려서 역할을 나누고 시너지를 내자. 네, 바로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이런 협업이 잘 되려면 결국 또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신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강화할 거냐, 이 이야기인가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스케치입니다. 그냥 신뢰가 중요하다 말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게 구체적인 기술적,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특히 네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중비금 증명 Proof of Reserves의 일상화입니다. 준비금 증명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 가치를 뒷받침하는 실제 예치금이 충분히 있다는 걸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를 써서 거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주간 단위로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서 교차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거죠? 아, 우리 금고는 항상 열려 있고 잔고도 충분하다. 이걸 계속 보여주자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상시 상환 서비스 수행 여백 SLA의 표준화입니다. 상환 SLA 표준화. 조금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처리해 줄 건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공개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시간 내에는 즉시, 영업시간 외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돈 빼달라는 요청이 막 몰릴 때 그럴 때 어떻게 순서 정해서 처리할 건지, 환매 대기열, 혹시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매 가격을 조정하는 스윙 프라이싱 같은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투명하게 약속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거죠. 아, 미리 다 알려줘서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거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셋째, 예금 토큰과의 연계 강화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스테이블 코인이랑 은행의 예금 토큰을 1:1 비율로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한 은행 예금이랑 같은 거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아까 말한 화폐의 단일성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높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넷째, 주요 규제의 온체인 정책화입니다. 규제를 온체인에서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고객 신원 확인 KIC, 특정 국가 사용자 거래 제한, 지오펜싱, 자금 이동 추적 규칙, 트래블 룰 같은 필수 규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계약 코드를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으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기술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와, 기술로 규제를 자동화한다. 네. 이렇게 하면 규제 준수의 정확성이랑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겠죠. 준비금 실시간 증명, 상환 처리 기준 명확화,
예금 토큰과의 쉬운 교환, 규제 자동화까지. 와, 정말 신뢰를 눈으로 보고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네요. 이 정도면 사용자들이 훨씬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 본문의 핵심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보고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점과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하는데요. 1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 의의 이런 걸 다루고요. 2장에서는 국내외 현황이랑 규제 동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결제 시스템 개선이나 금융 포용 확대 같은 긍정적인 측면, 즉 잠재력을 분석하고요. 반대로 4장에서는 화폐 단일성 훼손이라든지 규제 준수 어려움 같은 한계를 지적합니다. 아, 장단점을 다 보는군요. 네. 그리고 5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아주 깊이 다루는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정책 방향이랑 한국의 정책 대응 방안, 즉 세부적인 규율 체계를 제안하는 구조예요. 가능성과 위험을 균형 있게 보면서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5장에서 다루는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우려하고 있나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고서가 지적하는 주요 리스크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리스크입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이요? 네,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가 은행 예금이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이에요. 아, 돈이 옮겨가는 거요? 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흔들리고 대출해줄 돈이 줄어들 수 있겠죠? 또 반대로 금융이 불안해지는 시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현금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일종의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디지털 뱅크런 무섭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둘째는 외환 및 자본 유출입 관련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 간 송금이 쉽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 비수탁형 지갑,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외환 관리 체계를 좀 우회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자본 도피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우려합니다. 아, 관리가 어려워지는군요. 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 막 널리 쓰이게 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전달되는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 리스크는요? 셋째는 산업구조 왜곡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막대한 자금력이랑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 기업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자기들 생태계 안에서 광범위하게 쓰게 한다면 상상만 해도 파급력이 크겠는데요? 킹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켜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머니무브와 디지털 뱅크런, 불법 자금 이동 경로 악용 가능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강화. 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리스크들이네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보고서가 한국형 도입 원칙으로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금융 환경, 특히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엄격한 외환 관리 체계,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 확보 이런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초기에는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경험이랑 데이터가 쌓이면 단계적으로 그 범위와 기능을 신중하게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로다. 이렇게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은 아예 못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단독으로 발행하기보다는 은행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들, 그러니까 규율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나요? 아까 저희 채널 관점에서 제시한 내용과도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보고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율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선 통화정책, 한국은행, 외환정책, 기재부,
금융시장 안정 및 감독 금융위 금감원, 이걸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서 발행 자격 요건이나 총 발행 한도, 준비 자산 구성 및 운용 기준 같은 핵심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것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선행 입법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요. 무엇보다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핵심인데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용자가 스테이블 코인 사려고 맡긴 돈, 즉 예치금은 발행기관의 고유 재산이랑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해요. 네. 그래서 외부 신탁회사 같은데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신탁을 의무화해야 하고요. 네. 이 예치금은 또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되고 국채나 우량은행 예금처럼 아주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자금 운용도 제한하고요. 네. 그리고 준비금 현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월 단위로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받게 하고 감독당국에도 수시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만약에 발행기관이 망하더라도 이용자 자금은 다른 빚쟁이들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 이걸 도산절연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와, 이용자 보호가 정말 철저하네요. 도산절연까지? 그렇죠. 이 외에도 은행 예금이랑 너무 심하게 경쟁하는 걸 막고 뱅크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요. 발행기관에는 충분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하고 은행 수준의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범정부 협력, 법제도 정비, 이용자 자금의 철저한 분리 보호, 실시간 준비금 공개 및 감사, 이자 지급 금지, 자본 규제, 강력한 AML 의무까지 와, 정말 빈틈없이 촘촘한 규제망을 요구하는군요.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결국 은행 단독 또는 은행 컨소시엄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보고서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한국의 금융 및 규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은행이 단독으로 발행하거나 여러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발행하는 방식, 이게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제시합니다. 비은행 주체, 핀테크 기업 같은 곳이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만을 위한 특수은행, 네로우뱅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또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 비은행 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균형 잡힌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고서에서 언급된 예금 토큰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은행이 CBDC 관련해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 이건 이 스테이블 코인 논의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예금 토큰은요, 은행이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디지털화된 예금 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디지털 예금 증서요. 네. 보고서는 이 예금 토큰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언제든지 은행의 예금 토큰으로 1대1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 팩을이랑 최종적인 상환을 보장하는 신뢰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불안해도 예금 토큰으로 바꿀 수 있으니 안심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보고서는 이원적 레일 시스템이라는 좀 흥미로운 구상을 제시하는데요. 이원적 레일 시스템이요? 철도 레일 같은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비유입니다. 마치 도로체계처럼요. 일반 개인들의 소액 결제에는 편의성이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을 주로 쓰고 이걸 일반 도로라고 치면 기업 간의 거액 자금 이체나 증권거래 대금 동시결제 DVP처럼 규모가 크고 안정성이 아주 중요한 거래에는 예금 토큰을 활용하는 이건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같은 거죠. 이렇게 이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오, 용도에 따라 다른 길을 쓴다. 네, 물론 이 두 개의 레일이 매끄럽게 연동되려면 서로 호환되는 규칙, 인터체인지 룰북 같은 걸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은행의 CBDC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도 바로 이런 예금 토큰 기반의 기관용 홀세일 CBDC 시스템 구축 가능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매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 레일, 기관 간 거액 결제는 예금 토큰 레일.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이원적 레일 구상이군요. 두 시스템이 서로 보완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랑 안정성을 높이는 그림이네요. 자,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복잡한 논의의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럼 앞으로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더 파고들게 될까요? 다음 시간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앞으로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넘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 이걸 하나씩 더 깊이 파고들 예정입니다. 와, 어떤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위험 요인들,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보강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몇 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입니다. 그 첫 순서로 다음 시간에는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 문제죠. 즉, 1코인 1원의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패깅 위험, 이걸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제도적 방안들, 상시 상환 약속이라든지 실시간 준비금 증명, 예금 토큰 연동 같은 것들이요.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디패깅 위험 보강. 정말 중요하죠. 네, 이어서 소비자 보호 강화, 자금 세탁 방지, 뱅크런 대응책 같은 다른 핵심 리스크 관리 방안들도 차례로 살펴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형 설계 방안들 있잖아요. 은행 중심 도입, 세부 규율, 거버넌스 같은 거요. 이걸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더 나은 대안이나 보강 아이디어는 없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와, 정말 기대됩니다. 디패깅 방지부터 시작해서 위험 관리 방안, 그리고 한국형 설계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쟁점들을 제대로 파헤치는 여정이 되겠네요. 특히 다음 시간에 다룰 EP1 디패깅 위험 보강편은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테이블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 약속된 가치를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해법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안정성이라는 뼈대, 이건 최대한 유지하면서요.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그 위에 효율성과 편의성이라는 살을 붙여나가는 것. 이게 한국은행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향이고 또 저희 채널이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세상을 뒤엎는 완전히 새로운 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든 잘 진화된 디지털 형태의 현금 또는 예금, 여기에 가까워질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 현금이나 예금에 가깝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도의 뼈대는 유지하고 기술로 살을 붙여 신뢰를 강화한다.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화 EP1 디패깅 위험 어떻게 막을 것인가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도입할 때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 또는 나는 이런 점이 좀 우려된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풍성한 논의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